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최근 2주 동안 워낙 도발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이 핵 운용 부대를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전술핵을 자꾸 연습한다고 하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발언은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혜진 의원님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 전에 같으면은 네. 뭐 러시아가 갖고 있던, 중국이 갖고 있던, 미국이 갖고 있던 핵은 그냥 장식품이었습니다. 예. 그냥 뭐 전시용이고 뭐 고물이죠. 예. 누구도 겁내지 않았으니까. 예. 왜냐하면 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네. 쓰는 순간에 말 그대로 아마겟돈, 네. 그냥 그 미정유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못 쓴다라고 돼 있어서 겁을 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 점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북한은 없는 돈 가지고 주민들 굶겨가면서 핵에 다 투자했는데 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특히 남한 예, 정부, 예. 남한 국민들 핵실험해도 그냥 주가는 그대로, 주식시장 그대로 돌아가고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푸틴이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고 예.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푸틴이란 사람이 이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 광인처럼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쭉 그 족적을 보면은 말한 거는 또 행동으로 또 옮긴 게 또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러시아 상황을 여러 정보 자산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예. 거기서 푸틴의 발언을 가지고 62년도인가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에 네. 아마겟돈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겟돈은 성경에 나오는 예, 구절인데 예. 제3차 대전 지구 종말을 가져올 마지막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예. 미국 대통령이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물론 이제 엄포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너무 그 발언이 너무 무거워요. 네. 그러니까 온 세계가 긴장하고 또 푸틴이 그동안에 말 뱉은 거는 어떤 행태라든지 간에 핵 이행을 했다는 점 때문에 전술핵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도 북한 김정은이 아무리 저렇게 뭐 핵 만들어봐야 못 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술핵이란 거는 전략핵은 모르겠지만은 네. 한 나라 전체를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핵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도시, 어느 한 지점에 그 경고성 그 폭발을 일으킬 네, 수 네. 있는 전략핵은 김정은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점점 그 현실적인 긴장감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억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뭐 오고 난 뒤에 우리가 맞대응 수단도 없지만은 맞대응 한다고 해도 그건 핵전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날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안들이 있는데 그럼 차츰 다 우리 알고는 네. 있기도 하고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 정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생각도 없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조혜진 의원님께서 전술 핵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네. 비핵화의 목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지켜야 될 약속이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NPT에 지금 가입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국제 질서에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예.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입니다. 이 한미 국가나 한미 동맹 하에서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대북 억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아쉬운 건 이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좀 너무 이 막말, 망언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 욕설에 대한 의혹을 감추기 위해 또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감추기 위해 또 현무미사일 추락 사고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친일 매국 발언까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제 전술핵은 괜찮다. 전략핵은 안 괜찮고 전술핵은 괜찮습니까? 전술핵 들여오는 순간 전략핵 사용도
동일선상에서 핵 사용이 논의가 될 텐데 그러면 다시 한반도의 긴장은 신냉전 시대로 이 소용돌이처럼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전술핵 사용이나 뭐 배치에 대한 논의 또한 저희가 굳이 언급할 필요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대중관계가 이렇게 악화됐는데 대중 관련된 무역과 교역이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이루는 나라가 지금 대중 무역 관계인데요. 이 사드 배치만 해도 이렇게 대중관계가 파탄 나는데 만약 전술핵 배치를 한다. 그리고 지금 합동군사훈련을 지금 주한미군 사령부 하고 있습니까? 인도태평양 사령부 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이에 끼어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술핵 배치까지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시는 대통령인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 뭐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죠. 아직 그렇다고 봐야 확정된 것은 됩니다. 아니고. 이제 좀 전에 장경태 의원님께서 이제 제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북한이 사용할 지금까지 수 있다. 가능성 제로였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세계의 지금 그 정치의 인식이 네,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각 나라 정치의 인식이 핵은 사용 불가능하다. 걱정할 거 없다. 네. 가지고만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소한 전술핵에 있어서는 쓸 가능성도 점점 네, 높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의 인식이고 네. 그래서 북한이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한 방 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핵도 없지만 미군 핵을 빌려 가지고 쏜다고 해도 네. 그때는 이미 거의 이제 남북한 전체 한반도 전체가 핵 전쟁에 그냥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건 네. 상상하면 안 되고 네. 쏘지 못하게 제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제지하는 방법 중에 이제 그동안 거론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북한처럼 또는 이제 주변 여러 나라들처럼 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해가지고 핵 주권을 확보하는 거, 핵 자위 능력을 확보하는 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늘 이용되는 거, 이야기되는 것인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국내 또는 국제적 합의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북한의 전술핵 공격은 다가오는 명백하고 이제 현존하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응급 처방에 있어 가지고는 91년도에 철수했던 미군 그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아니면은 국내에 재배치하기 어려우면은 우리 주변에 네. 미 전략 핵 전략 자산으로 상시 이 대기 상태로 있어가지고 사실상 북한이 전술핵을 못 쏘게 그 제지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검토하고 있고 또 제 생각에는 미국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잠시만요. 오늘 아침에도 이게 논란이 됐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권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두고서 이거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라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을 겨냥한 전술핵까지 운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는데 이런 방안들이 이제 양국 간에 구체적인 중심 현안으로 다뤄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만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꺼내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집권 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도 전에 그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뭐 정진석 위원장은 미국 확장 억지력, 해구산 제공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조혜진 의원이 좀 부가 설명을 해주셨고요. 윤건영 의원에 대한 이 발언,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핵전술을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보다도 일단은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방금
이미 조혜진 의원님께서 또 전략핵은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시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술핵은 사용 가능한 핵이라는 말씀도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북한이 전술핵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핵 전쟁을 막는 방법이 대한민국도 핵 보유국이 되는 것입니까? 혹은 주한미군의 핵을 배치해서 우리가 핵 보유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핵무기들이 난립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와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굳이 이 언급을 북한이 전술핵 배치를 실제로 아직 뭐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배치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정말 빵 한 조각도 못 먹고 있고 이 정말 경제가 파탄 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 상황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술핵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사용된다?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전술핵이고 전략핵이고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온 국민이 탈출 러시에 빠져들 거고요. 온 국민이 사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위기와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함에 너무나 안타깝고요. 오히려 최대한 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이 대화의 장, 뭐 육자회담도 좋습니다. 사자회담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의 논의든지 간에 국제사회 공조와 한미 동맹 하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전술핵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배치했는지. 근데 추가로 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대화를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기본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저 7차 핵실험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네. 그게 이제 전술핵 그 실전 배치 전 단계이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 그냥 핵실험은 그냥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용과 외부의 제재가 있는데 그 예. 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북한이 하는 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는 거는 이게 성공하면 이제 실전 배치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전 네. 배치할 때 우리와 또는 국제사회가 느낄 긴장 그 강도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네. 그렇게 긴장시켰을 때 자기들 뜻대로 정신을 주무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차 실험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날짜만 지금 고르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핵부대 그 핵무기 운용 부대를 계속 훈련시키는 걸 보면은 7차 핵실험을 통해서 전술핵이 성공하면 그다음 이제 핵 운용 부대를 가동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푸틴이 그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는 최종 단계에서 버튼을 누를지 안 누를지 모르겠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네.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핵 운용 부대를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금 이동시키고 있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북한이 비슷한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안보가 이렇게 경각에 달렸을 때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네. 경제만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제일 그 염려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는 안심하고 투자합니다. 네. 근데 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을 때는 고민하죠. 그걸 제재할 방법, 그걸 막을 방법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또는 대한민국과 한미일 또는 이 공동 대응 체제에 그걸 제재할 방법이 있는가?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또 안심하고 투자합니다. 네. 근데 제재할 방법이 없거나 또는 아예 그런 의사결정을 못할 경우 대한민국 안에서 정치권이 서로 막 이렇게 국론이 엇갈려 가지고 북한 핵을 전술핵을 쓰지 못하게 제재할 방법을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합의를 못 해내는 걸 보면은 투자자들 미국 외국 투자자들은 불안합니다. 네. 그때 나가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전술핵 관련해서는 여당 입장을 좀 들었으니까요. 전술핵 공방을 어떻게 이걸 풀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고 정부도 일단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권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7차례 핵실험 뒤에 네. 우리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뭐 일본을 군대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인 제쳐두고라도 그동안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했을 경우에 모두가 다 이 수색과 구조의 방어적 또 인도적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요격 등의 훈련이 추가되면서 공격형 훈련으로 전환됐고요. 예. 그리고 항상 훈련을 하더라도 이 도쿄 앞바다나 하와이 인근, 뭐 가까워봐야 규슈 앞바다였습니다. 인근 해상이었는데요. 이번엔 특히
또 이 독도 인근 180km 인근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동해상에서 하는 이 군사훈련이 분명히 적대적 행위가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싸움을 말리더라도 서로 간의 적대적 행위를 좀 더 이 제한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한미일은 합동 군사훈련하고 계시죠. 지금 예. 또 이 북한은 핵실험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말은 결국 고스란히 이 피해는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외교적 수단 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통령이 어찌됐건 국방과 외교의 통수권을 가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서 결국엔 국지전 또는 이 우리 소중한 장병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 이런 사건들을 만드실 게 아니라 예.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를 들으셨고요. 오늘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좀 더 하시면 10초 말씀드리면 요격은 공격 행위가 아니고 방어 행위입니다. 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공중에서 이제 파괴하는 게 네. 요격이고 우리가 쏘는 게 공격이죠. 예. 추격도 있었습니다. 예. 추격은 알겠습니다. 방어 행위가 아니죠. 예,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볼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해경 대상으로 국감 있고요. 여기서도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이제 발표를 내일 있을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가 적절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야가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검찰이 서욱 전 장관을 소환 조사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감사원 감사결도 그렇고 수사 검찰 수사도 그렇고 자세한 내용은 뭐 안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걸 보면은 웬만한 그 상황은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서면 조사 거부하셨고 또 그 서훈 전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또 소환 조사도 거부했고 소환 조사에 응한 분이 유일하게 이제 서욱 전 국방장관인데 예. 이분들을 소환할 때는 그 밑 단계에서 이미 사실 확인을 다 거치고 조사를 다 마치고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과정 또는 거기에서 본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세 분은 다 거부하셨고 서욱 전 장관만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제 더 이상 나머지 분들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뭐 서훈 전 실장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로 예. 뭐 조사는 종결되지 않을까. 종결되고 감사원은 이제 그 조사 결과를 이제 검찰에 넘기는데 이제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고 예. 검찰은 검찰대로 또 이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감사원의 감사가 내일 결과가 내일 나오면은 이제 네. 수사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존 수사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예. 추가로 감사원 조사 결과가 수사에 반영이 되겠죠. 참고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민주당이 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수석과의 그 문자와 관련해서 이미 고발을 했죠, 공초에. 네, 예. 이미 유병원 사무총장, 감사원은 이 헌법상 보장하는 독립기관, 자치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에, 국정기획수석에게 이 또 해명자로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겁니다라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한 것처럼 또 한두 번 연락을 한 게 아닌 수시로 연락한 것 같은 문자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과연 독립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공수처 고발이 있었고요. 예. 사실 이 감사원의 여러 가지 이 감사가 무리한 감사, 모욕주기식 감사가 왜 이렇게 이 정말 칼춤 추듯이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네. 이번 문자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해 공무원 관련된 사건도 여러 가지 사실 국정원이나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 혹은 출석 요구가 먼저 있고 나서 조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필요하다면 정 필요하다면 이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 바로 얼토당토않게 그냥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요구, 그러니까 조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고요. 예. 이 문제 삼는 과정에서 문자가 드러나면서 이 여러 가지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가 좀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무리한 감사가 이 공직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이 철도 이용 기록까지도
민간인에 대한 철도 이용 기록 모두 전수조사하는 것까지 지금 공개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원의 지금 감사를 받아야 될 차례다. 이제는 감사원이 수사를 받아야 될 차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뭐 이번 사안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또 감사원 대통령실 메시지 관련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전해찬 의원을 통해서 전한 것 같아요. 네. 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 대통령께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예.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대통령 국정수석이 문자를 하나 문답형 문자를 주고받아 사실 확인을 위한 문답형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민주당 주장처럼 구속 수사할 사안이면 예. 문재인 대통령 나는 대통령 재임 때 감사원에다가 직접 내가 감사 지시를 했는데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도 했고 예. 그리고 헌법상 분명히 감사원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감사위원 제청권도 내가 직접 사람 김호수 법무차관을 임명해서 제청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는데 그럼 이거는 도대체 구속수사 이상보다 훨씬 심각한 건데 나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아닌가. 국민의힘에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4대강 관련해서 감사를 직접 지시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뭐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은 넘쳐납니다. 뭐 사실 4대강 의혹부터 시작해서 방산 비리 40조 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방산 비리뿐만 아니라 뭐 4대강 방산 비리, 뭐 군납 비리 등등의 여러 가지 비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자원외교도 있었네요. 자원외교 네, 35조 정도 됐는데 여러 가지 그 비리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샌 적이 있는지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사실 방금 법사위에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한두 번 문답인지 혹은 여러 차례 수차례 이 소통이 아닌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건지를 공개해 줄 수 있느냐. 다른 분과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국정기획수석과 진짜 연락을 했냐, 내통했냐라는 걸 공개하라고 했더니 그거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대로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누가 연락했는지 공개 안 해도 되시는데요. 국정기획수석과 이 연락 딱 대화창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법사위에서 의결하셔서 이 금도읍 위원장께서 이 자료 이 공개 요구하시면 상임위 차원에서 하시면 충분히 본인의 떳떳하고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씀은 또 회피하시고 계속 피하는 모습으로만 보인다면 당연히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음모론이라고 볼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한다고 보기에는 민주당이 상식이 없는 정당이 아니고 예. 본인들이 집권을 안 해본 평생 야당만 해봐서 국정이 뭔지를 모르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당도 아니고 예. 아는 당이 저렇게 말할 때는 저거는 의도적이다. 의도를 갖고 저런 거 아닌가. 좀 전에 감사원을 독립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상권 분립이니까 네.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독립기관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그 위에 또 국가 원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그러니까 그 감사원이라든가 뭐 권익위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독립기관이라기보다는 준독립기관인 겁니다. 네. 감사원이 감사하는 대상은 감사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감사하려고 감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휘 통솔하고 임명하고 지휘 통솔하는 전체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을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예. 그게 자기들 뭐 심심풀이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부분 짧게만 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예, 잘못을 예. 저지른지 상권 분립은 확인해가지고 헌법상 통치 국정 구조에 운영 대한 제대로 부분이고요. 돌아가게 하기 정보 위해서 있는 형태의 것인데 독립기구는 다른 그걸 서로 구분을 연락을 하셔야죠. 주고받는 네. 것을 이게- 그걸 범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국가 시스템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통위와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는 것은 예. 이 삼권 분립은 헌법상 통치 구조에 대한 해석이고요, 설명이고요. 네. 정부 형태 중에 독립성을 가지고 이 이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도록 방통위, 권익위, 이 감사원 등은 이 법률상 정해놓은 독립기구인 겁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부정하시는 걸 그리고 삼권 예. 분립을 끌어다 논리로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원에 내일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감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조혜진 의원 말씀으로는 이제 추가 수사 의뢰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 역시 또 지금 고소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은 추후에 좀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